2019년 여름, 홍콩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홍콩 시위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도 2019년에도 홍콩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2014년엔 그래서 우산혁명이란 말이 붙기도 했죠. 이들은 왜 하필 우산을 드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최루액과 최루탄 때문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게 쏘아대는 최루액을 막고 최루탄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위대는 우산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죠. 경찰이 그만큼 최루액과 최루탄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최루탄은 전쟁에서 군인들한테는 쓸 수 없고 오직 시위에 나온 민간인들한테만 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눈물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최루탄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용도로 아주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럴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원래 최루탄은 경찰이 아닌 군대가 무장한 적군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군이 처음 사용한 최루탄은 다른 화학무기와 함께 적에게 고통을 주는 무기로 쓰였습니다. 이런 전쟁 무기가 어째서 민간인에게 쓰이게 됐을까요? 최루가스라는 이름의 이 책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합니다. 책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각국은 화학무기의 위험성을 깨닫고 사용 금지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제네바 의정서가 대표적이죠. 미국의 화학전 전담부서의 수장이었던 장군 아모스 프라이스는 여기에 큰 불안을 느낍니다.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못 쓰면 자신의 담당 분야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쓰이던 최루탄을 평소에도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시위였습니다. 그는 최루탄이 시위 진압에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무기라는 인식을 온갖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여러 실험 결과를 왜곡하기까지 하면서 최루탄은 안전하다고 광고했습니다. 이런 그의 전략이 먹혀들어서 결국 미국은 최루탄을 시위 진압용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루탄은 미국, 영국을 거쳐 세계 각지로 퍼졌습니다. 최루탄이 인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 역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퍼졌습니다. 그럼 최루탄은 정말 안전했을까요? 한국은 최루탄이 절대로 안전한 무기가 아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58년 한국 경찰은 처음으로 최루탄 구입을 논의합니다. 최루탄은 그렇게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한 고등학생이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김주열 열사입니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낳았고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루탄은 여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최루탄은 오히려 더 많이 쓰였습니다. 80년대는 그야말로 최루탄의 전성기였습니다. 최루탄 제조사 회장이 국내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냈을 정도로 한국은 세계에서 최루탄을 가장 많이 만들고 쓰는 나라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최루탄에 의해 다쳤습니다. 1987년엔 한 대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을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한열 열사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최루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야 최루탄은 비로소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한열 열사를 죽게 만든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기입니다. 이 발사기는 우리가 샷건이라고 부르는 산탄총을 개조해 만든 겁니다. 이런 무거운 탄을 멀게는 70m까지 날려보낼 수 있죠. 최루가스 자체도 인체에 유해하지만 이런 총으로 발사되는 탄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 머리에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루탄을 사용하는 나라들은 보통 이런 총은 시위대와 멀리 떨어져 하늘을 향해 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키면 최루탄이 공중에서 터져 가스만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번 홍콩 시위 때 경찰의 모습입니다. 실제 최루탄은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얼마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죠. 책 최루가스의 저자 안나 파이겐바움은 최루탄이 규정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This idea that the problem is tear gas misuse rather than tear gas itself acts as if tear gas is not a weapon. So for example, we would think it was really silly if someone said to us, "Oh, we're just going to stab you gently with this knife. This knife is not meant to stab you hard or to kill you. It's just going to be a little stabbing."
But if we did a lot of stabbing and we went really tried to stab you with this knife and then you died, then it would be a weapon. And so we have to understand that tear gas is always a weapon.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최루탄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엔 한국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And so there are companies in Korea that are major manufacturers, and their tear gas is being used in Africa, it's being used in the Middle East, possibly some other countries that we're not able to trace it.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 바레인에 150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습니다. 바레인 경찰은 이 최루탄을 시민들에게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레인에선 최소 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 터키에서도 15세 소년이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루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던 한국은 이제는 최루탄의 주요 수출국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생산과 수출만 할 뿐 사용하는 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걸까요? So it's very important to know what those companies are and to be able to locate their logos, to be able to then go and lobby your own government, work with things like Amnesty International in your own country to be able to say, hey, the use of this tear gas in this other country is excessive and it's abusive if people are being hurt, and we don't want our country to be associated with that. And that's a really nice way of remembering the protests in Korea and remembering the human rights activism that are part of Korean legacy and history. 얼마 전 영국 정부는 홍콩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경찰의 인권 탄압에 영국의 최루탄이 쓰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 때문이었죠. 사실 별로 진정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2014년 우산혁명 때부터 사실 홍콩에선 쭉 영국제 최루탄이 쓰였습니다. 이번에 영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한 이유는 홍콩 시위대가 사진을 찍어 올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일을 멈출 수 있는 건 우리의 관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최루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회사들이 만든 최루탄은 여전히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경찰에 허가를 요청하면 경찰이 검토해 승인하는 식인데요. 경찰은 웬만하면 수출을 허가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25건의 수출을 모두 허가했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